게임했어요, 게임했어요. 경기 있어요. 다섯 번 만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자, 지금 했던 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활용해서 이제 문장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있는데 별거 아닌데 시험에 꼭 하나가 나옵니다. 얘가 시험에 하나가 나와요. 자, 어느 마을에서 닭을 키우는 가구가 150가구, 토끼는 113가구, 닭 또는 토끼를 키우는 가구가 220가구다. 닭을 키우는 가구를 집합 A라고 해보죠.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A의 원소가 150이다.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 다음에 토끼를 B라고 하죠. 그럼 토끼를 키우는 가구의 수가 113가구다. 근데 닭 또는 토끼를 키우는 가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A 또는 B야. 그지? A 또는 B. 그러면 저 밑줄 친 부분이 A 합집합 B를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닭이나 토끼를 키우는 가구. 됐어요? 뭐 여기에 해당돼도 되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닭이나 토끼. 그지? 그럼 요게 지금 220가구래. 그때 여기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둘 다 키우는 거 얼마게. 그러면 그냥 딱딱하게 하면은 A 합집합 B 공식 이승호 불러봐요. 저거는요. 아까 우진이한테 물어봤잖아. NA 더하기 NB 그 다음 뭐 하면 돼? 그 교집합. 이거란 말이야. 맞아? 얘가 지금 여기 220이래. 여기는 150이고요. 이거는 113이래. 그럼 이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둘이 더하면 뭐야? 263이냐? 이거 43이겠지? 쉽지? 이게 쉬운데, 세 개가 나오면 좀 어렵거든? 그 연습 좀 해보죠. 91번 풀어봐요. 91번. 91번 하고 95번 할 거예요. (91은) 뭐 방금 한 거랑 거의 똑같죠? 쉽잖아. 집합이 두 개만 나올 때 진짜 쉬워. 이게 지금 뭐 설악산, 한라산 했는데 설악산 아니 한라산 먼저? 한라산 여기가 23명이다. 그 다음에 설악산이 있는데 여기를 알려준 게 아니라 N, A 교집합 B 둘 다 등반해본 사람이 15명이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가 15이야. 그럼 여기는 몇 명이냐? A가 23이니까 8명인 거 그냥 알 수 있죠?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설악산 또는 한라산이라고 했으면 이건 합집합인 걸 알아들어야 돼요. 요게 33명이었다. 여기 전체가 33명이에요. 요게 23인데요. 그럼 여기 10명이죠. 이렇게. 됐네? 이때 설악산을 등반해본 회원수. 그러면 이건 뭘 찾으라는 거야? N, B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를 찾으라는 얘기죠? 25명? 쉽죠? 근데 95번 볼까요? 자, 이제는 집합이 3개가 나옵니다. 3개짜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3개짜리 나오면은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이렇게 3개의 집합이 이룰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요. 첫 번째 힌트. A, B, C 3권의 책 중에서 적어도 한 권을 읽은 학생이 50명이 있다. 이게 뭔 뜻일까? A, B, C 중 적어도 한 권을 읽은 학생.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요. 그냥 전체가 50명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는 그냥 A만 읽은 거지? 여기는 2권 읽은 애들, 3권 읽은 애들, 뭐 이런 거잖아. 적어도 한 권이면 그냥 여기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적어도 한 권 읽은 애들인 거지. 됐네? 여기 말로 한 거를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불러주는 거 읽으면 NA가 27, NB는 21, NC는 30. 뭐 많이 불러줬어요.
그 다음에 세 권을 모두 읽은 학생은 6명이었다.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여기가 6명이었다. 이렇게. 이때 세 권의 책 중 한 권만 읽은 학생 수를 구하여라. 한 권만 읽은 학생 수. 그럼 한 권만 읽은 학생이면 어디야? A만 읽었거나, 여기 B만 읽었거나, 이렇게 C만 읽었거나. 요 색칠된 부분을 구하는 게 문제죠. 됐네?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 색칠한 부분,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색칠 안 된 부분, 여기를 구해내면은 전체 50명에서 빼버리면 뭐 되겠지. 맞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려면 아까 했던 거. 이 공식을 씁니다. NA, NB, NC. 그냥 생으로 더한 다음에 여기서 두 개씩 겹치는 걸 빼줘요. N, A 교집합 B, N, B 교집합 C, N, C 교집합 A. 그 다음 마지막으로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지. 됐나? 가운데 구멍 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얘가 숫자를 다 불러줬어. 요게 50이야. 그 다음에 27, 21, 30. 27, 21, 30. 그 다음 얘네들을 빼줘야 돼. 얘네들을. 그 다음에 더하기 6. 이렇게 하면 50이 나온다. 그럼 얘네가 얼마인지 알 수 있지. 얘네가. 이 항에 보면 얼마냐. 48, 54, 84 빼면은 34네. 여기가 34인 걸 알 수 있겠네. 됐네? 요게 34야. 요게 뭐냐면 지금 요거거든? 요게 34명이거든? 잘 봐요.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더한 게 34거든? 생으로 더하면은. 오케이? 그럼 잘 봐. 이렇게 그냥 더했어. 그럼 종이로 치면 여기 한 겹이고 여기는 세 겹이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그냥 더한 게 34란 말이야. 34. 여기 세 겹이니까 두 번 빼야 되지. 두 번 빼야 되거든? 그럼 요 가운데 게 얼마인데? 이 6이지. 이걸 두 번 빼. 그럼 34에서 6을 두 번 빼요. 그러면은 22가 되지. 여기를 1로 만들었을 때. 요 초록색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 여기가 지금 22인 걸 아는 거야. 됐네? 그럼 전체는 뭔데? 전체가 50개니까 50에서 22개를 빼버리면은 요 주황색 부분이 28개인지 알겠지? 됐나? 근데 3개짜리가 좀 어려워. 3개짜리가 좀 어렵고요. 연습을 좀 해야 돼. 근데 일단은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나머지 문제는 다 2개짜리거든, 집합?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3개는 내신할 때 연습을 좀 하긴 할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유형 17번 보면은, 자, 여기 뭐 이상한 기호가 나와요. A, 세모, B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집합에서 쓰는 연산 기호는 아니고, 그냥 문제에서 자주 쓰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내가 이제 요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A 합집합 B에서 A 차집합 B를 차집합을 해라. 그림으로 보면은, A하고 B가 있을 때 A 합집합 B 전체에서 가운데를 쏙 뺀 거야. 요런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영역. 요 녀석 이름을 대칭 자집합 이렇게 많이 부른다고 했어요. 대칭 자집합.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A 차집합 B A 차집합 B가 여기 왼쪽 거, B 차집합 A 오른쪽 거, 요거를 합집합한 거랑 요 위에 거랑 똑같은 영역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대칭 자집합이라고 부른다. 됐네?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대칭 자집합만의 이제 성질이 있는데 요거는 요 문제 풀면서 하나 좀 암기를 하긴 해야 돼요. 자, 1번 봅시다. A랑 B랑 대칭 차집합을 해. B랑 A랑 대칭 차집합을 해.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죠. 똑같지. 이 위에 걸로 쉽게 생각할게요. 위에 걸로만 볼게요. A랑 이거 두 개 합친 다음에 겹치는 거 빼는 거지. 맞아? 합친 다음에 겹치는 거 빼는 거란 말이야. 그럼 A랑 B랑 합친 다음에 여기 겹치는 거 빼는 거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당연히 뭐 이제 1번 되겠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죠. 됐네? 그 다음에 A 대칭 차집합 공집합이거든?
공식 그대로 놓을게요. A 대칭차집합 공집합이야?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한 다음에 A랑 공집합이랑 겹치는 걸 빼는 거야. 그럼 얘랑 합치면 뭐냐?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뭐예요? 대답이 안 나와.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뭐야? 이유진,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뭐야? A. 이건 뭔데? 뭐 어려워? 공집합. 얘랑 얘랑 서로 서요. 공집합은 아무것도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버려. 그럼 뭔데? 아무것도 안 빠지죠, 뭐. 그냥 이제 A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2번도 맞는 거지. 이런 건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보면 되는 거지. 3번도 A랑 A의 여집합을 한다. A하고 A의 여집합을 대칭차집합을 할게요. 그럼 둘이 합쳐요. 그 다음에 둘이 겹치는 걸 빼요. 자, 요거 A랑 A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합니다. 에이스. 예. 이건 뭘까요? 이게 이제 유가 됩니다. 이게 유가 되고. 유지. 이유진이 아니라 이건 초등생도 알아야 돼. 아이, 선생님 진짜 너무 앞으로 험난할 것 같은데 이게 A야. A의 여집합이 여기랑 A가 아닌 게 A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맞냐? 그럼 색깔로 칠하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하면은 그럼 바깥쪽이 파란색이란 말이야? 이게 어렵냐? A하고 A가 아닌 거잖아. 그럼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합치면 뭐가 되는데? 그냥 전체가 되는 거잖아. 맞아?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합치면 전체가 되는 거잖아,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A가 어떻게 생겨 먹은 간에 A하고 A 아닌 거하고 합치면 U죠. 그럼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겹치는 건 뭔데? 당연히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나하고 내가 아닌 거였으니까. 됐어요? 근데 여기서 U에서 공집합을 뺀대요. 이승호, 이거 뭐예요? U요. 이렇게. 그럼 여기 U가 나온다. 맞는 얘기네. 이렇게. 됐네? 이번엔 U하고 하겠답니다. A하고 U하고 대칭차집합을 하겠대요. 이거 써봐. A 대칭차집합 U. 그럼 A랑 U랑 합집합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A하고 U하고 교집합 한번 하고요. 조인성, 요거 뭐예요? U. 이시훈, 요거 뭐예요? A 차집합. 아니, A야, 그냥. A하고 U하고 겹치는 건 그냥 자기 자신이야. 얘가 안에 쏙 들어가 있잖아. 그럼 요걸 빼버리면 답이 그러니까 이게 A의 여집합이지, 이렇게. U에서 A를 뺀 거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A하고 A를 한다. 뭐 이것도 해볼까? 그럼 이거는 A 대칭차집합 A를 한다. A랑 A랑 합치고 A랑 A랑 겹치는 걸 빼줘요. 이건 A고요. 이것도 A고요. A에서 A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겠지. 됐나? 정답이 4번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대칭차집합에서 여기 있는 보기 정도는 그냥 얘가 하라는 대로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개 이제 외울 게 있습니다. 외울 게 뭐냐면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 이걸 대칭차집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요거랑 요거랑 합집합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랑 교집합을 해서 뺍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공식에 집어넣었어. 됐나? 근데 여기 괄호 안을 보니까 여집합이 이렇게 많지? 그럼 여집합을 묶을 거야.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전부 다 반대로 바꾸고 이렇게 여집합으로 묶어버린 거야. 됐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모르간 쓸 거예요. 전부 다 반대로 바꾸고 연산기호까지 전부 다 뒤집고 요렇게. 됐네? 이해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요 차집합 있지? 요거 이걸 여차로 바꿀 겁니다. 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꿀 거고요. 여기다가 여집합을 달 거예요. 이렇게. 됐나?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차집합을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니까 여기가 어때? 여집합에 여집합 걸렸지? 그럼 여집합 2개 걸리면 뭔데? 그냥 사라지죠? 여기까지 돼요? 됐니? 근데 이제 여기 크게 봤을 때 요 놈이랑 요 놈의 교집합을 보는 건데 순서 바꿔줄게. 교환 법칙. 그러면 A 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됐네? 뭐하러 바꿨냐면은 여기 여차 또 보려고 이렇게 여기 여차 걸렸죠? 됐네? 그럼 여기가 지금 A 합집합 B A 교집합 B인데 이 가운데가 차집합으로 바뀌겠죠? 됐네? 그럼 이게 뭐야? 둘이 합친 거에서 둘이 겹친 거 빼는 거지? 그럼 이게 뭐냐면 제가 정의한 대칭 차집합이에요. 자, 결론. 여집합이랑 여집합이랑 이렇게 했는데 그냥 생으로 한 거랑 똑같다 이거지? 됐네? 여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대칭 차집합 나오면은 A 여집합 B의 여집합 이거는 그냥 이거랑 똑같다. 얘 하나는 외우고 있으세요. 나머지 건 외울 필요 없어. 이건 그냥 해보면 돼. 넣어서 해보면 되거든.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하면은 요거 연산법칙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직까지는 힘들겠지. 맞아? 그리고 할 수 있다 손 쳐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맞아? 대칭 차집합 시험에 잘 나오거든? 이것도 거의 한 문제씩은 나오거든요? 내신할 땐 좀 더 자세하게 해주긴 할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요거 하나는 외우고 있으면 얘가 보기에 떴을 때 그냥 바로 알 수 있겠지. 됐어요? 말로만 해줄게요. 598번 보세요. 598번. 방금 전에 문제에서는 대칭 차집합을 세모라는 기호를 썼지? 세모?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여기 봐봐. 이것도 지금 A 차집합 B, B 차집합 A, 대칭 차집합이거든? 맞아? 이번엔 눈꽃 모양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냥. 뭐 세모라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지 마음이야. 알겠어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 D급 봐봐, D급. 그러면은 얘랑 대칭 차집합 하면 뭐라고? 그냥 한 거랑 똑같다 그랬어, 그지? 그냥 똑같았는데 여기 쓸데없이 여집합 달아놨지, 이렇게. D급 틀린 거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한 개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하다. 나머지 건 한번 연습을 해보면 되는데, 자, 97번 풀 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대칭 차집합은 두 가지로 다 기억해야 돼요. A 차집합 B, 아니 A 합집합 B 빼기 A 교집합 B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요게 나타내는 그림이 여기 대칭으로 이렇게 차집합이 된 요런 영역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돼. 됐네? 아, 근데 얘는 대칭 차집합이 아니네. 얘는 지금 보면은 요거 교집합에 여집합, 이 여차 걸린 거 보면은 X랑 Y랑 합친 다음에 그냥 Y만 빼버리는 거지. 맞아? 그냥 Y만 빼버리는 거죠. 이건 사실은 X 차집합 Y랑 같은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하려는 거는 이 문제랑 상관없이 우리가 요걸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세 개를 해놓고 세 개를 대칭 차집합 한번 해볼까요? 세 개를. 그럼 색칠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요거를 먼저 해요. 요거 하는 건 얘랑 똑같잖아. 그지? 그럼 A랑 B만 보고 색칠을 이렇게 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됐니? 그럼 이게 주황색이 지금 요만큼이잖아? 얘하고 C하고 하는 거야. 대칭 차집합을. 그럼 대칭 차집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둘이 합쳐. 둘이 합친 다음에 겹치는 거 빼면 되거든? 알겠어? 그럼 A랑 요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C를 합쳐. 이렇게 그냥 합집합을 해버려요. 근데 겹치는 게 여기 생겼지? 겹치는 거 지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칠해진 게 A, B, C의 대칭 차집합이야. 괜찮아? 이해되니? 사실은 이 벤 다이어그램 볼 때는 이걸로 보는 게 좋아. 일단은 겹쳐. 합친 다음에 겹치는 거, 두 겹 되는 거 빼버리는 거거든? 잘 봐요? 이렇게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거 하나를 이제 이해하면, 오우씨. 다시 그래야겠다. 어떻게 그러냐? 와우. 자. 4개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4개를 갖다가 대칭 자집합을 해봐라. 머리가 막 팽팽 돌아요. 머리가 팽팽 돌거든? 근데 이 색칠하는 거 원리를 알려줄게. 요거랑 하잖아? 대칭 자집합을? 그러면 이 종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한 겹, 여기 2겹이지? 맞아? 그럼 겹치는데 빼버리면 되는 거야. 한 겹 된 데만 보면 되는 거야. 잘 봐. A, B, C 이렇게 됐지? 그럼 겹치는 걸 보면은 여기 한 겹이죠? 한 겹. 여긴 2겹이죠? 여긴 3겹이지? 그러면 이렇게 홀수번 된 데만 색칠이 되는 거야. 짝수번을 겹치면 또 빠지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럼 그림이 암만 복잡하게 나와도 얘도 봐봐. 여기 한 겹. 여기 2겹. 여기가 3겹. 여기가 4겹이야,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얘를 색칠하면은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이게 대칭 사집합 색칠하는 방법이야. 갖다가 겹쳐놓고 홀수번 겹치는 데만 색칠하면 됩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 유형. 요건 아까 이제 그 앞에서 한번 물어봤던 건데, 애들 30명이 있대. 학생 30명한테 너네 이제 SNS 가입했냐 안 했냐 조사를 한대요. 이제 구라치는 애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SNS A에 가입한 놈들이 여기가 20명이래요. B에 가입한 애들이 여기가 14명이래요. 오케이? 근데 지금 뭐냐면은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었냐면 30명이었어. 근데 보면 여기 20명, 여기 14명이야. 그냥 생으로 더하면 어떻게 돼? 34명이지. 4명이 오버가 되지. 말이 안 되잖아. 전체가 30명인데. 그러면은 최소 얘네가 요 가운데가 최소 4명이 겹친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 최소 4명은 있어야 돼, 겹치는 게. 그래야지 이게 더했을 때 30을 안 넘을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가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A 교집합 B,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최소 4명 겹치는 거 이해했어요? 4명 겹치는 거? 그럼 최대로 겹치면 몇 명일까? 14명. 잘했어요. 이게 이제 집합을 잘 하는 거야. 얘랑 겹치는 영역을 점점점 이렇게 늘려가는 거지? 점점점 늘려가. 그럼 제일 많이 겹치려면 작은 놈이 큰 놈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 돼. 쏙 들어가 버리면 돼. 그래서 얘네 겹치는 거의 최대값은 그냥 14명이야.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수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얘네 둘이를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얘네가 지금 34명이야. 4명이 오버가 돼. 그럼 최소 4명이 겹쳐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다음 더 많이 겹치려면 쏙 들어가면 되겠지?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이다. 됐네? 연습 하나 해보죠. 600번 600번 하나 해보자. 600번. 요것도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뭐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가 35개가 있고 여기가 28개가 있대요. 그리고 최소 여기는 13개 이상이 있네. 최소 13개 이상이 있어요. 근데 그때 A 합집합 B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찾아라. 그럼 요거는 아까랑 똑같이 풀면은 얘가 최소 13개지. 그럼 얘가 제일 적을 때를 써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얘가 지금 A 합집합 B의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지. 이걸 직관적으로 풀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랑 B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A 합집합 B가 이게 겹치는 게 점점 많아져. 겹치는 게 많아지면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줄겠지. 점점 중복이 많아지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네가 제일 수가 크려면은 이렇게 제일 적게 겹쳤을 때가 제일 큰 거야. 제일 적게 겹쳤을 때. 그러니까 요때를 말하는 거야. 그럼 요때가 13개였으면은 여기가 지금 22개, 여기가 지금 15개니까 A 합집합 B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35 더하기 15니까 여기 최대값이 50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제일 작아지려면은 더한 게 제일 합집합한 게 제일 작아지려면 제일 많이 겹쳐야 돼. 제일 많이 겹쳐야 돼. 그럼 많이 겹친다는 거는 적은 놈이 일로 쏙 들어가는 거지. 맞아? 그럼 적은 놈이 쏙 들어가면은 그림이 A 안에 이렇게 B가 쏙 들어오는 거야. 그럼 A 합집합 B라는 게 그냥 A의 개수랑 똑같은 거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35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정답을 푼 거야. 됐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공식을 써요. A 합집합 B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NA, NB 여기서 겹치는 거 한번 빼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합집합이 최대값 최소값 보는 것보다 여기가 직관적으로 좀 빨라. 여기가 직관적으로 뭔 소리냐면은 요게 35, 28 얘네는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서 뭔가 얘를 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적게 뺄수록 얘가 커지겠지. 얘를 많이 뺄수록 얘가 작아지겠지. 맞아? 근데 최소 여기 13개를 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13일 때가 이 녀석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여기가 최대일 때. 제일 많이 겹치는 게 35개랑 28개랑 제일 많이 겹치는 게 제일 많이 겹치면 몇 개야? 얘가 여기로 쏙 들어가면 되는 거지. 28개가 겹치는 게 제일 큰 거야. 제일 많이 겹칠 때가 여기가 28이니까 이때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야. 됐네? 이게 직관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수식으로 갈 때는 오히려 지금 방금 했던 거 요 놈 가지고 하는데 요 놈은 여기 있는 최소값 있지. 최소값 여기가 둘 중에 한 놈 중에서 큰 놈의 원소의 개수 요거보단 작아질 수가 없어요. A 합집합 B라는 건 둘 중에 큰 놈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는 뭐 똑같아. NA 플러스 NB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사실 뭐 이놈이라고 그랬잖아. 이놈인데 여기가 제일 작을 때가 13이라고 했잖아. 그럼 방금 한 거랑 똑같이 여기가 50개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요 논리 둘이 합친 거는 둘 중에 큰 놈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 됐네? 나중에 또 정리해서 연습은 할 건데 처음 배울 때는 좀 직관으로 그냥 갈 거고요. 일단 오늘 집합 진도를 끝내기 위해서 진도 먼저 이제 했는데 아마도 앞에 숙제할 때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이 집합의 연산법칙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예요. 집합의 연산법칙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고 요거 관련해서 숙제에서 문제도 좀 몇 개 풀어주겠습니다. 근데 뭐 혼자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지금 진도 나간 거 문제 좀 더 풀고 있어도 돼요.